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정말 국민의힘은 혁신과 쇄신에 대한 이런 가망이 없는 건가?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당원분들도 실망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호가 출범하고 나서 네. 수구 세력으로 지도부를 채우고 혁신위원회를 띄운다고 한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며 혁신위원은 누구로 할 것이며 혁신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젠다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낙마시킨다고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진우 의원의 개인기에만 의존했고 당 원내대표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너무 무능하고 어떠한 앞으로 쇄신이나 계획이나 어떠한 그런 방안이 있는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번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박하게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요번에 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맞아요. 김민석한테 저기 국가 예산 규모를 알고 있냐,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그거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김희정 의원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잡아냈 아마 맞아요. 모를 줄 몰랐을 거라고 봐요. 설마 이걸 모를까 하면서 킬러문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그게 뒷다리 뭐 뒷걸음치다가 뭘 잡았는지 잡았어요? 모르겠는데 네. 그거 지금 굉장히 잘 잡아내가지고서는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남은 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민석은 자기 빚 어떻게 갚고 그다음에 돈 어떻게 살고 그것만 준비하느라고 바빴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도 총리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국가 채무 비율을 모르고 예산 규모도 몰랐다라는 거, 그걸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다른 의원 그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어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한 번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2번 나와가지고서는 뭐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읽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그 쉴드를 쳐주는데 그러니까 그 수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몇 개 선방을 했던, 왜냐면은 워낙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같은 공격을 왜 자료를 안 갖고 오냐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었죠. 맞아요. 네. 그것도 좀 공감이 가요. 우리 이 평론가님 생각. 자,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에 의하면 대표가 할 일과 원내대표가 할 일이 나눠져 있거든요. 대표는 당 업무 전반을 모두 다 관할하고 책임을 진다로 돼 있고,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예요. 원내대표가 할 일은 사실 상임위 같이 이번 청문회 같이 위원회를 사실 전략적으로 짜야 돼요. 오 작가님 말씀에 동의는 하나, 그러나 보면 전략은 없었어요. 진짜 개인기는 있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개인기가, 김희정 의원의 개인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각각 그냥 그 위원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걸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협상과 그 다음에 공격, 이 두 가지의 투트랙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공격을 어디까지 가고, 또는 여기서 한번 타이밍 딱 잡고 그 다음에 협상을 가고, 이게 동시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와야 된다. 한다면 법사위원장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우리가 청문회나 혹은 기타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서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쭉 보여져야 되고, 나머지 청문위원들도 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슈는 이렇게 가져가면서 주진우한테 너무 몰리지 않게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져가는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송수 원내대표는 그건 별로 안 보이는데 뭐 혁신위를 한다 이래요. 혁신위는 원내대표의 권한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혁신위를 얘기하려면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공석이 돼요. 공석이 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 권한까지 가지면 혁신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일까지 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혁신위를 얘기했으면 그건 비대위원장 권한이지.
옛날에 저기 총재 있을 때 총무 정도의 어떤 권한을 좀 확장시켜줬어. 정당 민주주의라고. 네네. 확장시켜준 거에 불과하지. 자기가 지금 이제 권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서서 혁신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해.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혁신인을 얘기할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 원내대표니까. 네네. 비대위원장이 밑에 있는 원내대표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 마음대로 뭐 하려고 말만 띄워놓고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냥 알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말씀하시는 것도 다 공감되는데 저는 이런 이슈를 한번 봤습니다. 거의 다 민주당에서 조롱투로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뭐 잘한 게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말투.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메신저가 건강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우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아냥 속에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비상개혁 문제가 또 숨어 있는 거죠. 돌아가서 개혁을 하네. 맞아요. 너것들이 뭐 한 게 있는데. 기승전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개혁. 정부 때 뭐 잘한 게 있느냐. 맞아요. 이런 것을 깔고 하니까 결국 메신저가 도덕적으로 우위가 없다는 것은 참 취약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도 전달하는 것이 약하고 또 당마저 적골이니까 또 메시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아쉬운 것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지도부는 진짜 메시지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꽂힐 수 있으려고 그러면 메신저에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참 그런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너희 이게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은 70억 재산 있는 사람이고 뭐 아버지는 공안 검사였다며 거기다가 너는 무슨 뭐 급성간염으로 그러니까. 병역 면제 받았다며 하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걸 갖고선 또 자기들끼리는 그 무슨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서는 네. 주진우 청문회에서 다녀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이러면서 또 이제 낄낄대면서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야 정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들은 지지자만 보는 거예요. 우리층 지지자만 결집하면 된다. 나주한 우리들끼리만 사람만. 칭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의 눈밖에 나는 거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저렇게 약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하나는 네. 근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이 김민석이라는 인물이 지금 거의 18년, 20년 생활을 정치 낭인으로 보내면서 정말 그야말로 부자들한테 어떤 그 강신성 씨라는 부자 친구한테서 완전히 삥 뜯어서 먹고 산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왜 일을 안 했을까? 18년 동안 그 30대, 40대 그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황금기의 나이에 그렇죠. 그냥 남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것도 또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로 유학을 갔어요. 야, 그러니까요. 유학을 가고 결혼도 자기 두 번 하고. 자녀를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인 코넬대에 유학을 보내고 이제 그런 인생을 보내는 이 사람들이 저 민주화 운동으로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저렇게 돈 삥 뜯어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는 그런 걸 보여준 거는 이제 이번 청문회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청문회를 보면서 네, 우리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참 수없이 얘기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냈느냐 그러면 한동훈 우리 당대표 그 대선에 경선했을 때 우리 다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에 대여 공세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대여 공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 맡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냈는데 요번에 이렇게 청문회 하면서 전략이나 전술을 짜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메시지가 무너질 수 있었겠나 네, 하는 맞아요. 아쉬움이 네. 우리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맞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맞아요. 가장 중요했던 게 어. 자료 제출과 정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제 전략의 부재였고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어떠한 부분, 최소한 안 되더라도
강신성 씨라도 불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추가 정의를 요청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됐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원내대표들의 전략 부재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첫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봤을 때는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모든 것이 협조가 안 된 상태였고 어떠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거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첫째 날 하고 바로 청문회를 중단시키고 원내대표가 이거는 이래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 하고 새로운 어떠한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어떠한 것을 분위기를 잡아가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자료 제출 안 됐다고 그냥 제출할 때까지 말겠다 해서 자동으로 산회되는 아주 이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우리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불참해서 그냥 청문회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요직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한 근데 저는 얘기입니다. 네. 또 보면요, 그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는 보면은 아니 우리 당에 주진우 의원밖에 없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항상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셨고, 아, 근데 또 그나마 청문회가 열렸을 때는 김희정 의원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두 명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나마 지지하고 국민의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당이 지금 계속 지금까지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해온 행태와 국민께 보여주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잔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당연히 힘이 안 실리죠. 저는 그래서 주진우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정말로 암담하고 참담해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당은 다 똑같은 그렇죠. 그게 거라고 보이는 그렇다니까요. 게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왜 지난번에 왜 그 한동훈 대표가 라방에서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그 저기 네. 가수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 가수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지하지 않는 스타일의 정치인인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보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집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윤석열 탄핵 그 촉구 집회에도 나와서 노래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연예인 중에서는 가수 중에서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치고는 정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탄핵을 막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러면은 그냥 내란 세력이네. 그것까지밖에는 모르는 그렇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가수조차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봐요. 한동훈과 저기 송원석이 어떻게 다르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자주 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오 작가님 얘기하시니까 당 대표가 얘기했다. 네.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그치. 위법이었다. 네. 탄핵은 찬성했다. 네, 네. 이 메시지를 좀 저 당에서 국힘에서 많이 활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그런 가수한테도 제대로 꽂혀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소명이 되죠. 그런 강한 아까도 광고 메시지가 있는 부분을 활용을 안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요. 전 그렇게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참